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자 케어링 서비스를 매일같이 여러분들하고 공유해 나가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2부 8월 21일 10시 50분 기준으로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조금 바빴기도 했고요. 시장 상황 파악하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늦게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뭐 여러분들하고 좋은 의견 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8월 아홉 번째 수익 실현 의견 진행을 했고요. 2025년 159번째 수익 실현 의견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디지털에 대해서 글쎄요. 이렇게 빨리 올라오는 것들에 대해서만큼은 운이 좋게 뭐 3, 4일 만에 우리가 또 수익을 또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들이 바로 주식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요새 상황만 바뀌게 되면 쭉쭉쭉 치고 올라오게 되면 여러분들도 기분이 또 상당히 또 리프레시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8월달 들어서면서부터는 조금 수익률을 높게 잡지 않고 되게 올라오는 것들은 기본 수익률 이상 나온다라고 한다면 수익 실현을 바로바로 진행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일부 녹화 중에 알람이 계속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녹화를 갖다 중간에 끊을 수는 없어서 녹화 마무리하고 또 녹화 끄트물이었거든요. 그때 어쨌든 마무리하고 쳐다봤더니 우리가 10%는 못 잡아냈지만 그래도 7% 정도에서는 잡아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뭐 글쎄요, 8월 달 우리가 꾸역꾸역 어떻게 더 잘 만들어 가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매크로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뭐 전문가라든지 혹은 또 그런 또 종목들은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 또 이슈가 있는 것들은 움직이고요. 오늘 또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회장이 와서 백신 관련된 부분들 뭐 이런 거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지나고 나면 바로바로 어떻게 돼요? 마무리돼 버리니까 그런 거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마무리하시고 끝내버리면 좋지 않나 이런 의견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시간대는 요 시간인데 아마 여러분들 제가 녹화하는 시간들이 만들어 나가는 게 이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녹화 중에 수익이 좀 치고 올라오는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셀프 컨트롤도 좀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뭐 실전 뭐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오가노이드 사이에서 다시 한번 리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내려서는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매수세가 들어오죠. 이 정도면 앞으로 위로 끌어올리겠다. 이런 뜻으로 좀 해석을 하면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뭐 우려할 내용들은 없고 계속 우리가 매수한 가격에서 지금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항상 얘기 드리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하방이 열렸을 때 우리 비중이 20%인 것 같고 너무 고민을 갖다 크게 할 필요는 없다. 왜? 아래로 내려가면 평단 조절해주면서 비중 확대해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가면서 제가 그 12월까지 보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안 늦으면 뭐 한 1월까지 제2표 뭐가 했을까지가 보는 것들인데 그런 가는 과정에서 분명한 거는 좋은 또 상승 탄력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제는 또 제가 3천당 제약도 편입을 했는데 그렇게 하나둘씩 지금 다음번 하나 더 볼 수 있는 게 SK 바이오팜을 지금 좀 더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것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마이크로 디지털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또 여러분 또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좀 스몰 캡들 같은 경우 쭉 치고 올라오면 차익물 나오고 다시 눌리면 가이던스가 워낙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시 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또 기억은 또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포개팅 하면 여러분들 다음에 또 이거 마이크로 디지털 공략할 겁니다. 라고 하면 저건 또 뭐야?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분명히 제가 공략하기 전에 항상 여러분들에게 리포트 드리고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천단 제약 같은 경우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바이오 제약 사이드에서 언제가 저점이었나 이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한번 해주고 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종목들 같은 경우는 4월 달이 저점 구간이었어요. 관세 이슈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는 그 후에 5월 달이 저점 구간이 형성됐던 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가 가장 낮은 점이고, 그럼 여기와 보통 중간점이 바로 이 220일 라인인데, 여기가 보통 보면 그냥 평균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 구간은 어떻게 보면 비만 때문에 이슈 때문에 조금 상승했던 거니까 스킵을 해주고 간다라고 하면 원래 정상적으로 가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눌려 들어왔다 여기서 이렇게 터져줘야 되는데 최근에 매크로가 안 좋았으니까 그 상승 여력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글쎄요. 가장 제가 생각에는 글쎄요. 이 아일리아 관련된 시장 유럽 시장이 열렸다는 것들만큼은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 주가가 하방으로 크게 놀릴 만한 사항은 많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모멘텀이 들어오는 것, 특히 이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12월까지 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또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평단 조절하면서 가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SK바이오팜도 모니터링 하고 있고요.
유한여행 같은 경우도 한번 볼까요? 우리가 5월달 요 구간에서 상당히 저점 구간이 형성이 됐어요. 5월, 6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수익을 좀 만들어내고요. 다시 눌리고 들어와서 자리 잘 잡고 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유한양의 지금 주가 흐름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또 바이오 제약 또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을 갖다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 뭐 글쎄요, 이상한 거 스몰캡들 바이오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또 사실은 그렇습니다. 스몰캡 같은 경우 우리가 거래하거나 바이오 제약 거래할 때 항상 우리가 흑자가 안 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유증인 문제라든지 전환사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항상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게 제일 어려운 것들이죠. 수익이 날 땐 또 크게 나는데 또 심하게 또 조정받을 땐 그런 것들 다 감안해서 가야 되는 그런 또 단점도 좀 있다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로닉 같은 경우도 제가 시간이 좀 있어서 설명을 드려보면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최근에 보면 전환사채 발행 물량들이 있습니다. 그게 4만 8천 원 정도에 정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5만 300원 정도에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4만 800원보다 이하로 다 평단 맞추면 된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은 계속해서 주가가 지금 눌리고 있잖아요. 왜? 아직 저게 발행이 되기 직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진행되고 나서 그 후에 평단 조절하고 나면 꽤 괜찮게 또 우리가 경쟁력 있는 보유가를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전환수채 물량이 예를 들면 매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48,000원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략 보면 38,000원 뭐 이 정도까지 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보면 우리가 이 정도면 충분히 평단가 45,000원 이하로 낮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또 우리가 출구 전략이나 또 연말 또 특수장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뭐 이러한저런 얘기 풀어나가면서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꼭 여기 올려놔 있는 장표에 올라 있는 종목만 설명하는 것들은 연동성이 있으면 같이 설명하는 것들이죠. 자, LS 최근에 보면 LS 일렉트릭, 뭐 HD 현대엘렉트릭, 효성중공업, 뭐 한방 또 두들겨 맞았죠. 트럼프 오늘 또 참, 그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잘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는데 글쎄요. 트럼프가 어제 같은 경우도 재생에너지 관련 풍력 발전 설비를 갖다 뭐 농민들이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것은 아주 안 좋은 일이다. 뭐 풍력은 재생에너지는 사기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해요. 또 그것도 뭐 구두 발언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그 뭡니까 그렇게 쓰는 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다 대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참 어이가 좀 없지 않나. 또 그렇게 또 한번 질러놓고 또 뭔 짓을 또 할지 참 걱정은 되긴 합니다만. 그래서 CS윈드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발언들이 또 좋은 쪽으로 정책적으로 나오는 때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말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만큼은 너무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고 충분히 또 비중이 많지 않으니까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내부 커버링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LS 같은 경우도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 좀 여기 눌림이 좀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밸류에이션 내려왔으면 뭐 지금 실적이나 전체적인 부분은 나쁜 것은 없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전 이 생각만 해요. 전력 설비나 또 변압기나 이쪽이 어떻게 돼요? 호황기는 분명히 맞아요. 그 와중에 괴롭히는 건 트럼프고 그러면 나중 구간 형성됐을 때 다시 한번 더 평단 조절해주면 충분히 우리가 승부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급한 마음 갖고 저기까지 마시고 중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요거는 보자 이렇게 처음부터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 LS일렉은 우리가 이제 수익을 실현했잖아요.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8월 첫째 주 첫 번째 우리가 수익 실현 종목이 LS일렉이었거든요. 자, 그 마수거리 푼다고 제가 정리했긴 했지만 그리고 나서 어떻게 주가가 쭉 떨어져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때 공략했던 매수가보다 아래쪽으로 지금 내려와 있다는 사실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그때쯤에서 좀 다시 한번 또 공략을 해줄 수 있는 구간이 형성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쯤 돼서 뭐 LS일렉을 들어갈지 제가 일진전기를 들어갈지 뭐 HT 현대일렉트릭 들어갈지 모르겠으나 어떤 걸 들어갈지 모르나 제가 생각할 때 그때쯤 돼서 이 종목도 같이 평단 조절 비중 확대 이렇게 진행을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선 쪽에서는 저는 글쎄요, 미국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많은 그 종목보다는 LS 에코에너지 쪽으로 보고 있다라는 점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LS 에커너지 같은 경우는 크게 주가가 어떻게 올라갔다 지금 제자리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모니터링 하면서 제가 보고 있으니까요. 그거 실적이 상당히 좋을 거예요. 오히려 실적 면에서 보면 우리가 믿고 갈 수 있는 게 LS 에커너지 영업이익도 상당히 좋고요. 베트남이 상당히 지금 같은 게 전력 설비도 미국 만치로 상당히 또 개선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원전 관련된 이야기를 좀 풀어봐야 되는데,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는 지금 지분 구조를 보니까 이게 캐나다 기업이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는데 지분 구조 보니까 사모펀드예요. 거기 한국에 있는 사모펀드도 관여가 되어져 있고 그런 계약들이 쭉 열거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 해보니까 그 뉴스를 뿌린 사람은 누굴까? 뭐 이런 부분도 퀘스천 마크가 좀 되기도 하고요. 또 오늘 같은 경우는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기관, 외국인, 또 최근에 한 직거래 직전 한 3거래일, 4거래일 살펴보면 외국인은 매수가 상당히 많았던 점. 그리고 오늘 시그널도 생각을 해보면 양전환하고 있는 시그널을 생각을 해볼 때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평단 조절을 좀 해줘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좀 해봤죠. 직전 60일 이내에 외국 평단은 얼마일까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69,800원이더라고요. 자, 그러면 얘네들 같은 경우가 지금 여기 낮은 구간에서 지금 잡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직전으로 보면 120일 평단을 또 계산을 해봤어요. 120일 동안 평단은 6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6만 원을 갖다 훼손시킬 만한 내용은 아닌 거야.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6만 원에서 여러분 어느 정도면 자기가 원하는 수익이 좀 나올 것 같습니까? 대략 한 15%, 12, 20% 생각해 보면 한 12,000원 정도 올라가는 게 기본 큰 틀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바로 이 자리야. 여기 75,000원짜리보다 조금 아랫자리, 여기 구간이죠. 매물대가 있는 이 자리까지 계산해 보니까 대략 보니까 15에서 한 20% 정도의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들이죠. 직전 120일 기준치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좀 제가 지금 퀘스천 마크를 좀 달고 있어요. 어떤 거냐? 평단을 낮춰서 지금 우리도 수익 구간으로 진행하게 되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올까? 제가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평단을 갖다 맞춘다라고 생각하면 6만 5천 원 나오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보면. 6만 5천에서 7만 2천 원이면 10% 정도인데 해보시겠습니까? 저는 그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산적으로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오후에 여러분들에게 현대건설에 대해서 평단 조절 혹은 또 오늘 아니면 내일일 겁니다. 평단 비중 확대 진행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 의견을 참조해 주시면서 고려해 주시면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적분의 평단가를 갖다 계산해 놓고 생각을 해봐야 되죠. 직전 20일 같은 경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물량 자체가 많지 않으니까. 가장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됐던 것들은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한 거에 전체 평단이 6만 원이었다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5만 5천 원 가니까 쭉 끌고 올라오는 모습들이 생기고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 점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6만 원 밑으로는 내릴 꽂을 만한 사유가 별로 많지 않은 것들이죠. 그래서 오늘, 내일 상황 봐가면서 우리가 이 종목을 갖다가 커버링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이슈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원전 건설 한다고 그러면 가서 건설비 받고 건설해주고 나서 돈만 받고 나오면 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은 별로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오늘 매수세가 잘 들어오긴 한데 조금 더 시간을 줘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뭐 평단 조절을 추가적으로 비중 확대할 내용들은 아닌 것 같고요. 조금 더 기다리면서 우리가 볼 수 있다. 요건 좀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좀 시간을 주게 되면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평화 협정 뭐 이런 거 하면 조금 주가가 눌림이 들어오고 방산주 관련된 차익물이 좀 나오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평화협정 진행되면 자국 방어는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이젠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면 바이든 때나 트럼프 때나 궁극적으로 생각하면 미국이 말미가 돈 들어가는 일, 또 미국 병사가 사망하는 일, 뭐 이런 것들 원치 않아요. 그렇죠? 절대적으로 개입을 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미국 재정도 적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은 중장기적으로도 앞으로도 제가 볼 때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러니까 미국의 이익에 부합이 되지 않는 일 빼놓고는 웬만해서는 참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들은 제가 보면 느껴지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원래 미국이란 나라가 원래 그런 것 때문에 자국에 득이 되는 것만 주로 해온 거죠. 그래서 뭐 예전부터 무슨 뭐 여러 가지 회담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결론은 그들은 그런 쪽으로 간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그런 내용에서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ISC, 뭐, 저는 이 종목 반도체, 제가 여기 아래쪽 들어오면 이제 저 다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오늘 SK 하이닉스 조금 하락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하고 ISC하고 뭔 상관이 있나라는 생각도 해봐요. 조금은 연관성은 있긴 한데, 아무튼 뭐, 늘려주니까, 뭐, 땡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아래쪽에서는 좀 받아주겠다. 61평 아래쪽에 들어가서 여기 어디 양봉에서 수익 실현이라 죄송합니다. 비중 확대 진행하는 내용으로다. 제가 뭐 술 먹었나? 왜 그러나? 말이 헛나왔네요. 자, 어쨌든 여기서 비중 확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단가 제가 6만 원 이하로 맞추면 전 답이 나올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만약에 안 좋았어요. 그럼 벌써 이거 망가뜨렸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신에 우리가 요 아래쪽에서보다는 항상 보면 조금 더 아래쪽으로 눌려 들어오는 자리, 여기서 평단 조절해 주는 것이 좀 더 확실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쭉 치고 올라오는 거 보니까, 아, 이것도 페이크구나라는 것들은 좀 알기는 했어요. 여전 비전. 이것도 뭐 우리가 생각해보면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하방으로 눌림이 들어왔잖아요. 글쎄요, 제가 이 종목이 스테이블 코인, 물론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여기 추가적으로 더 오른 건 분명히 맞습니다만, 이젠 좀 실적으로 좀 봐주시면, 봐주면서 가야 되는 시즌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거 참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이런 것들은 좀 일관성 있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계속 가지고 있고요. 220일 라인 드디어 아래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서 들어오는 양봉에서 평단 조절해 주면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뭐 넉넉하게 기다려도 되죠. 우리가 뭐 3,000원 갭 때문에 이거 뭐 걱정해야 되고 이런 상황은 전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빠진 이유도 그거예요. 정부에서 뭐 재경부 장관인가요? 글쎄요. 그분이 또 나오셔가지고 또 이상한 공부 좀 하지. 딱 들어봐도 공부 안 한 티가 나네. 평상시에 좀 상식을 좀 넓혀놓으면 되는데 그런 거는 관심이 없는 거죠. 뭐 어쨌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나라에 그 정도 수장이면 또 그 정도는 알아줘야 되는 것도 맞기는 한데 좀 어이가 좀 없긴 했습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12,540원 시작입니다. 우리 뭐 글쎄요. 여러분들 이거 걱정해야 될 부분인가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것 때문에 뭐 지금 한 1,000원 정도 빠진 건데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도 보시면 아래쪽에 있잖아요. 이거는 연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연말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모멘텀 들어오면 요거 노리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그죠? 여러분들 그거 노린 것 때문에 이거 한 거 아니야? 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다음번에서 우리가 또 수급 들어오는 거, 지금 수급이 안 들어와요. 제가 계속 보니까 뭐 기관 외국인이 이 종목을 갖다가 매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개인들은 열심히 또 매수해주고 있다는 모습은 보이긴 하는데, 이 기관 외국인 매수가 들어올 때 비중 확대하면서 같이 따라가는 쪽으로 생각하고, 대략 보면 이 정도는 초병 우리가 집어넣고 쭉 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20일 라인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데, 최근에 보면 온 디바이스 관련된 AI 있지 않습니까? 이쪽 부분이 이제 서서히 좀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초창기에 나와 있는 온 디바이스 AI 관련된 부분은 지금 아무도 사용을 안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돼요? 바로 연동성 있게 뽑아내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내장된 이게 온 디바이스 AI가 엔진이 내장된 것들 이런 것들을 앞으로 개발해 나가는 그런 시대라고 는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칩셋 미디어도 조금 움직이긴 한데, 뭐 제가 볼 땐 어쨌든 지금 오픈에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도 흑자전환 내용들이 기대가 되어지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220, 적어도 말입니다. 여기 221 라인까지는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래쪽에 평단 낮춰주고 저까지 올라오는 것들이면 충분히 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성장주는 어쩔 수 없이 그런 모멘텀을 기다려주면서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CTM, 이건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가 HBM 관련된 부분의 생산 라인 이런 것들 갖다가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때 가장 또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조금 더 눌리고 있는데 이거는 뭐 얘만 눌린 게 아니잖아요. 최근에 보면 반도체 관련된 놈들도 다 눌렸어요. 근데 얘들도 올라올 때는 세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테크잉도 그렇지만 YCTM도 그렇고 필옵틱스도 그렇고 다 같이 내용을 보시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쌀 때 사놔야지 달리고 있을 땐 절대 못 올라타거든요. 그런 게 우리가 이제 반도체나 이렇게 소부장 기업들의 또 이게 장단점이기도 해요. 열릴 때는 야, 이거 언제 또 반등이 올 거야 뭐 이런 거 고민을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주식은 뭐 쌀 때 사야지 그럼 뭐 달릴 때 삽니까? 어느 쪽이 더 유리하신 것 같으세요? 쌀 때 산다고 생각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달릴 때 사는 게 좋겠어요? 그거는 선택 결정이긴 한데 달릴 때 사는 거에 그리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 생각을 해주시면 우리 같은 스타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사놓고 우리가 상승할 때까지 기다려주면 여유가 생긴다. 분명한 건
얘가 삼성전자가 생산량을 증가시키면 얘 같은 경우 때 특히 EUV 공정 관련된 부분, 린스 이거 관련된 거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답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가 위치도 많이 싸졌어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가이던스도 좋다. 오늘 마지막 종목인데 테크잉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상황이 좋아지면 이 종목은 무조건 엄청나게 크게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좀 올라오는 듯 하다가 업황이 또 안 좋아지거나 업황이 안 좋은 건 아니죠. 매크로가 안 좋아서 하락한 거 분명히 맞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 기업 내재적인 문제는 분명히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또 앞으로 제가 볼 때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생산 캐파를 늘려나가고 원시 공정 관련된 부분에서도 상당히 지금 좋은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좋은 뉴스 나왔잖아요. HBM4 관련된 거. 물론 이게 확정적인 사건 기사로 나온 것은 분명히 아닌데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계속 나오는 데이터를 활용해 보면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도 상당히 또 긍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1분기 때 이제 납품을 진행했던 뭐 큐브 프로브 관련된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결과물이 안 좋았다 그러면 이미 시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예, 지금 지난 지가 벌써 몇 개월 됐습니까? 두 분기가 다 지나가는데 이게 퀄테스트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렇다면 벌써 안 좋았던 리포트가 훨씬 더 많이 나왔겠죠. 자, 그렇지 않은 걸로 봐서는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긍정적인 면을 바라볼 수가 있겠다. 이게 뭐 한 50대만 수주가 되면 목표가가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바로 뭐 7만 원으로 바뀌어버려요. 이게 참 무서운 거라서. 그래서 항상 보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딱 터졌을 때, 뭐 테스 뭐 이렇게 달려나가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DBI 때 거래할 때 언제 터지나 이런 부분들 상당히 고민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서 조금 인내심과 시간을 조금 더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이 빨리 개선돼야지 즐겁게 막 웃으면서 또 지나갈 텐데, 뭐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거죠. 근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런 장세가 펼쳐진 지가 안 좋게 우리가 느끼기 시작한 지가 불과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오래 지나지 않았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늘 여러분들 투자 생활에 큰 도움 드리는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이었습니다. 3부 브리핑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회원분들이 이제 200명이 조금 이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50명이 되면요. 앞으로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라든지 또 브리핑, 이건 무조건 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님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뭐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거 분명히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사회 봉사하려고 이 일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니까요. 예, 케어맨이었습니다. 2부 시간에 만나 뵐게요.